한국산 KF-21 전투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외면당했던 아이리스-T 전투기 항전 장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파 침묵,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A사 레이더와 패사 등 고성능의 레이더 말고도 이것을 보조해줄 다른 관측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선 아이리스-T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군용기가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군사무기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단거리 일정 거리 이내라면 오히려 A사 레이더보다 더 높은 적전투기 탐지 능력을 보여주게 되며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적다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방력의 자존심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 아이리스-T의 스텔스 매립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군사무기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이의 발언에 따르면 레이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20대에 가까운 적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한국의 최첨단 전자장비 아이리스-T는 지난달 공개된 KF-21 6호기 제작 현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제기 6호기의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아이리스-T의 스텔스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사무기 정보 사이트 언론 등 KF-21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KF-21 전투기의 항전 장비로 전자추적 장비인 아이리스-T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람의 전투기에 대하여 극찬만 이어지는 언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 또한 당연한 것이겠죠. 과거 기존의 4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처럼 돌출형이었던 게 문제시되었던 국산 아이리스-T는 KF-21 전투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했던 최근까지도 항공기 주요 전자 부품의 크기가 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를 축소함과 동시에 동체 내부로 결합하여 스텔스 RCS 수치를 낮추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F-22 랩터를 예로 들어본다면 5세대 스텔스기는 주로 기수와 중앙동체 그리고 후방동체가 최종 결합하여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이뤄야만 하는데요. 그러려면 아이리스-T 말고도 미사일과 엔진 탱크 등 다양한 장비들이 스텔스 형상을 이뤄야만 비로소 고성능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KF-21 블록2 배치가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한국 내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전투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에서 눈에 가장 띄는 것 또한 최첨단 전자장비들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형 아이리스-T는 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립을 통해 초정밀 조립 라인이 온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초정밀 전자장비들을 결합하는 일을 사람의 힘이 아닌 완벽함에 가까운 정밀도를 제어하는 무인 로봇들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은 최첨단 조립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특기입니다. 이와 병행해 5세대 스텔스기를 바라보고 만들어진 KF-21의 항전장비 스텔스 매립식 아이리스-T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스텔스 항전장비 개발에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한 대로 최신식 아이리스-T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도화된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자기술이 발전하며 아이리스-T의 능력은 최근에 들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KF-21은 미군을 비롯해 서방권 군사강국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멀티롤 형태의 다목적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히 차세대 개량형인 KF-16 블록2의 경우 해외 외신 언론에서도 F-35의 대항마라고 불리며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중견국에서도 하이급 고성능 전투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전투기에 최첨단 항전 장비까지 장착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으로 적 항공기를 순식간에 섬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표적은 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무엇보다도 스텔스 아이리스-T 항전 장비는 적 전투기들이 주로 내뿜는 파장의 적외선만 골라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4대 핵심 항전 장비라고 불리는 아이리스-T의 특장점이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의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한 필터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적 전투기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며, 기존 레이더와는 다르게 레이저를 발신하거나 수신하여 적 전투기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즉, 아이리스-T의 핵심은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를 추적하는 동시에 아군과 교전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전자장비를 통해 신속하게 식별해야만 합니다. KF-21의 매립식 아이리스-T 시험은 시험실 시험과 지상시험 비행시험으로 교차 진행됩니다. 시험실 시험에서 비행시험으로 갈수록 실제 항공기의 비행환경 조건과 같아지는데요. 100% 국산 전자장비 실험실의 최대 장점은 전투기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험 조종사가 직접 참여해 레이더와 연동 시스템의 테스트 및 적전투기 탐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리스-T 장비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이며, 적 전투기의 탐지 능력을 휘어짐 없이 맞추기 위해서 먼저 가상좌표, 즉 레이더 공간에 좌표를 설정한 후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해 적 전투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컴퓨터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항전 장비와 연결된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100분의 1 이하인데요.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적외선 레이더 특성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출력에 관계없이 사소한 요인으로도 적외선 레이더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탐지 정밀도가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아이리스-T 적외선 레이더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해 물질을 무시하고 적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러한 최첨단 기술 테스트 실험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설계 및 수치 모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항전 장비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로 비상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의 KF-21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의 정보 전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 구려제국이었습니다. 이상.